수백 년이 흐른 지금, 그날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지금의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는 여전히 거대한 성벽의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무너지고 허물어진 돌무더기. 그러나 한때 이 돌들은 천년 동안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방패였습니다. 동로마 제국, 우리가 비잔티움이라 부르는 그 제국의 심장, 콘스탄티노플이었지요. 서기 330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곳에 새로운 수도를 세운 이래 이 도시는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방에 비치자 기독교 세계의 보루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이 이 성벽 앞에 몰려왔으나 그 누구도 끝내 이 도시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결코 함락되지 않는다고, 신이 지키는 도시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1453년 봄, 그 천년의 믿음이 단 50여일 만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봄의 끝에서 우리가 아는 세계의 모습이 통째로 바뀝니다. 중세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렸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지도는 어쩌면 그 50여일 안에서 다시 그려졌는지도 모릅니다. 천년의 제국이라 불렸지만 1453년의 비잔티움은 이미 그 이름에 걸맞은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지중해를 호령하던 거대한 영토는 오랜 세월 사방에서 깎여나가 이제는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의 좁은 땅만이 가까스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거대한 몸은 사라지고 화려했던 머리 하나만이 위태롭게 남은 형국이었지요. 도시 안의 인구도 한창 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웅장한 성벽 안에는 빈터와 밭이 들어설 만큼 쇠락해 있었습니다. 반면 그 도시를 둘러싼 바깥 세상에서는 새로운 거인이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작은 부족에서 출발해 두 대륙에 걸친 강성한 나라로 성장한 이들은 이미 콘스탄티노플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비잔티움은 오스만이라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외로운 섬과 다름없었지요. 사실 이 도시는 이미 오래전 깊은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250여 년 전 같은 기독교를 믿는 서방의 십자군이 도리어 이 도시를 약탈하고 불태운 것입니다. 그 참혹한 충격에서 비잔티움은 끝내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동방과 서방의 교회는 오래도록 등을 돌린 사이였지요. 위기가 코앞에 닥치자 도시는 서방의 도움을 청해야 했지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그마저 망설였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한 고위 관리는 차라리 도시 안에서 술탄의 터번을 보는 편이 라틴 사람의 모자를 보는 것보다 낫다고까지 말했다 합니다. 고립된 제국은 그렇게 적에게 에워싸이기 전에 이미 안에서부터 갈라져 있었습니다. 1451년 그 오스만의 옥좌에 한 젊은 군주가 올랐습니다. 메흐메트 2세.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19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린 군주라 얕보았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오해였습니다. 메흐메트는 어린 시절부터 단 하나의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년 동안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 바로 콘스탄티노플을 손에 넣는 것이었지요. 그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야기를 탐독했고 자신이 그 도시의 정복자가 될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했던 것은 성벽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지키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안팎으로 겹겹이 쌓인 삼중의 거대한 방벽이었습니다. 천년 동안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무기도 이 성벽을 끝내 뚫지 못했지요. 그러나 메흐메트는 시대가 바뀌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약과 대포라는 새로운 힘이 오랜 성벽의 시대를 끝장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우르반이라는 한 대포 기술자가 처음에는 비잔티움 황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거포를 팔려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가난해진 제국은 그 값을 치를 수 없었지요. 우르반은 곧장 메흐메트에게로 향했고 술탄은 그가 부르는 값의 몇 배를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대한 청동 대포였습니다. 한 번 쏠 때마다 천지를 뒤흔들었고 그 포성은 수십 리 밖에서도 들렸다고 전해집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성벽의 시대가
한문의 대포 앞에서 저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흐메트의 준비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공격에 앞서 그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가장 좁은 길목에 거대한 성체를 쌓아 올렸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완성된 이 요새는 해협을 오가는 모든 배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자리에 우뚝 섰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목을 베는 성체라 불렀습니다. 바다로 들어오던 곡식과 지원이 끊기면서 콘스탄티노플은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서서히 숨통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강물은 이미 거세게 둑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53년 4월 그 강물이 마침내 둑에 부딪힙니다. 1453년 4월 초 메흐메트의 대군이 콘스탄티노플의 성벽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아 들판을 가득 메운 막사가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성벽 안에서 도시를 지키는 이들은 고작 7천여 명 남짓, 그마저도 절반은 멀리서 도우러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노바에서 위용병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온 노련한 장수 주스티니아니가 있었습니다. 황제는 그를 깊이 신뢰해 가장 위태로운 성벽의 방어를 그에게 맡겼지요. 10배가 넘는 적 앞에서 이들은 천년의 성벽 하나만을 믿고 버텨야 했습니다. 이윽고 우르반의 거대한 대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거대한 돌덩이가 날아와 성벽을 때렸고 천년을 버틴 돌들이 조금씩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탓에 한번 쏘고 나면 다시 장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 틈을 타 도시의 사람들은 밤마다 무너진 성벽을 필사적으로 메웠습니다. 흙과 나무, 돌과 통을 쌓아 올리며 낮에 부서진 것을 밤이면 되살렸지요. 포탄과 사람의 손이 벌이는 처절한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에도 떨어야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도시를 지켜달라 비는 행렬 도중에 수호 성상이 갑자기 진흙탕에 떨어졌고 때 아닌 폭우와 우박이 쏟아졌으며 짙은 안개가 도시를 뒤덮고 밤하늘의 달마저 이지러졌다고 합니다. 천년을 지켜주던 신이 마침내 도시를 떠나려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를 악물고 밤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성벽은 끝내 뚫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술탄의 초조함이 깊어갔습니다. 정면으로 안 된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지요. 메흐메트의 눈은 도시의 옆구리, 금강만이라 불리는 좁고 긴 바다로 향했습니다. 금강만은 콘스탄티노플의 가장 약한 옆구리였습니다. 만약 이곳으로 적의 함대가 밀고 들어온다면 방어선은 단숨에 무너질 수 있었지요. 그래서 비잔티움은 오래전부터 이만의 입구를 거대한 쇠사슬로 막아두었습니다. 굵은 쇠사슬이 바다를 가로질러 그 어떤 배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스만의 함대는 이 사슬 앞에서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그 무렵 작은 희망의 불씨가 있긴 했습니다. 서방에서 온 배 몇 척이 겹겹이 에워싼 오스만의 거대한 함대를 뚫고 기적처럼 도시에 닿은 것입니다. 성벽 위의 사람들은 오랜만에 환호했고 젊은 술탄은 분을 참지 못해 말을 탄 채 바닷속까지 뛰어들 듯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메흐메트가 곧이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한 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슬을 넘을 수 없다면 사슬을 피해가면 되지 않겠는가? 바다로 갈 수 없다면 산으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는 금강만 뒤편의 언덕에 기름칠한 통나무를 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수십 척의 배를 끌어올려 산을 넘게 했습니다. 사람과 소가 밤새 밧줄을 당겼고 배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마른 땅 위를 미끄러져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동이 틀 무렵 굳게 잠긴 쇠사슬 안쪽 바다에는 오스만의 배들이 떡하니 떠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그 광경을 본 비잔티움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안전하다 믿었던 옆구리가 하룻밤 사이에 적에게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도시는 사방에서 포위되었습니다. 방어할 병력은 더 넓게 흩어져야 했고 가뜩이나 적은 수의 수비대는
더욱 얇아졌습니다. 두 개는 이미 곳곳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 금 사이로 운명의 강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50여일에 걸친 포위 끝에 메흐메트는 마지막 총공격을 결심합니다. 1453년 5월 29일 그날 새벽 어둠을 가르며 오스만의 전군이 성벽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공격이었습니다. 메흐메트의 공격은 세 겹으로 들이쳤습니다. 먼저 오합지졸의 부대를 보내 수비대의 힘과 화살을 소진시켰고 이어 잘 훈련된 정예의 보병이 성벽을 두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술탄의 친위대인 예니체리가 무너지기 직전에 방어선으로 쇄도했습니다. 이미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싸운 수비대였고 적은 끝없이 새로운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지친 수비대는 그럼에도 결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도시를 지휘하던 이방의 용장 주스티니아니가 앞장서서 병사들을 독려했고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 또한 가장 위험한 성벽 위에서 직접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한 우연으로 기울었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성벽 한 구석에 작은 문 하나가 미처 잠기지 않은 채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틈으로 오스만 병사들이 스며들어 성벽 위에 깃발을 꽂았지요. 거의 같은 시각 도시 방어의 기둥이던 주스티니아니가 치명상을 입고 전선에서 물러납니다. 그가 실려나가는 모습을 본 병사들의 마음에 균열이 일었습니다. 한 사람의 부상이 무너지던 두 개, 마지막 버팀목을 빼낸 셈이었지요. 공포가 들불처럼 번졌고 방어선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그는 황제의 표식을 스스로 떼어버리고 한 사람의 병사가 되어 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도시가 함락되는데 황제만 홀로 살아남을 수는 없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던 이들이 함께 마지막 싸움으로 향했다는 것이지요. 그의 시신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천년 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그렇게 도시와 운명을 함께한 것입니다. 해가 떠올랐을 때 천년의 도시 위에는 더 이상 비잔티움의 깃발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성 소피아 대성당으로 몰려가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신이 도시를 구해주기를. 그러나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년의 제국은 그렇게 한 봄의 끝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참상을 기록으로 남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불타던 그 봄을 두 눈으로 지켜본 이름 없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그가 오늘의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상상해 봅니다. 먼 훗날의 그대에게 나는 천년의 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었던 성벽이 흙더미가 되고 영원할 줄 알았던 제국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지는 것을 말입니다. 아마도 나는 그날 이전까지 우리의 세계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진심으로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벽만 믿었습니다. 천년을 버텼으니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여겼지요. 새로운 시대가 화약과 대포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옛 영광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이마도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패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대의 시대에도 영원하리라 믿는 것들이 있겠지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여기는 성벽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것이 실은 가장 먼저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그 변화를 그대만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적습니다. 도시가 무너지던 그 밤에도 어떤 이들은 끝까지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달아날 수 있었으나 달아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우리의 황제가 그러했고 이름 없는 수많은 병사가 그러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으나 그 마지막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마음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나는 믿습니다. 부디 그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을 잃었는가 보다 끝까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가가 한 사람을 그리고 한 시대를 말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한 도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로마의 마지막 불씨가 꺼지면서 길고 긴 중세가 막을 내렸지요. 그리고 그 여파는 멀리, 아주 멀리까지 번졌습니다. 도시를 떠난 학자들은
옛 그리스와 로마의 지혜를 품고 서쪽으로 향했고 그 지혜는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빛으로 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동방으로 가는 옛길이 막히자 사람들은 바다 너머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고 그렇게 대항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훗날 콜럼버스가 미지의 대서양으로 배를 띄운 것도 따지고 보면 막혀버린 동방의 길을 대신할 새 항로를 찾기 위함이었지요. 천년 도시의 마지막이 지구 반대편의 항해와 새로운 대륙의 발견으로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우리가 아는 근대의 세계는 어쩌면 그 무너진 성벽의 돌무더기 위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폐허가 된 황궁에 들어선 21살이 정복자는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그 자리에 거미줄이 들이운 것을 보며 한편이 옛 시를 나직이 읊었다고 합니다. 거미가 황제의 궁궐에 집을 짓고 부엉이가 그 무너진 성탑에서 운다는 영화로움의 덧없음을 노래한 시였지요. 천년 도시의 정복자조차 그 순간만은 모든 제국의 끝을 함께 떠올렸던 것일까요? 천년을 버틴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가장 견고한 것조차 언젠가는 저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시대의 끝이 늘 또 다른 시작이었음도 함께 일러주지요. 역사는 흘러갔지만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원하리라 믿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시대의 변화는 또 무엇일까요? 천년의 도시가 남긴 그 물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저물어가는 노을 속에서 콘스탄티노플의 마지막 봄을 함께 기억합니다.